여러분, MC몽이 방송에서 사라진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대중음악과 예능계를 완전히 장악했던 그 이름, 신동현. 지금은 법정과 재산 문제,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MC몽 신동현 씨의 실제 재산 규모와 월 수입 추정부터 2010년 병역 논란의 진짜 법적 결론, 2024년 코인 상장 비리 사건 속 20억 원의 행방, 그리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어떻게 축출당했는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대중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MC몽은 단순한 논란의 인물이 아니었구나. 수백억 원대 자산을 운영했던 그가 왜 162억 원짜리 빌딩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급매각해야 했는지,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영원히 방송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의 또 다른 모습, 수억 원대 기부와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고통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MC몽의 재산과 월 수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그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의 수입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과거 발매한 수많은 히트곡에서 나오는 저작권과 실현권 수익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노래방, 방송 배경음악 등을 통해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수익은 그의 전성기 히트곡 라인업을 고려할 때 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셈이죠. 둘째는 법인 경영을 통한 수익입니다. 그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사실상 설립을 주도했던 비플래닛 메이드엔터를 통해 배당금과 임원보수, 프로듀싱 인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엑소 유니 챔백 씨와 SM 엔터테인먼트 간 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 즉 개인법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통해 신동현 씨가 지목되면서 그는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거물급 아티스트의 계약과 매출 일부를 수수료나 지분, 형태로 취득하는 고도의 엔터테인먼트 금융, 브로커리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부동산 쪽에서 나왔습니다. 신동현 씨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더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요지의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대지 면적 253, 95제곱미터, 연면적 593, 17제곱미터 규모의 그 건물을 2024년 말경 방송인 강호동 씨로부터 16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강호동 씨는 2018년 이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 만에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완벽한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동현 씨는 이 건물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동료 방송인 노홍철 씨에게 152억 원에 급매각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4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법무비용, 그리고 180억 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실질 손실은 2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팔았을까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 코인 상장 비리 사건으로 인한 20억 원 반환 사태와 동시다발적인 법적 경제적 위기가 겹치면서 극심한 유동성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대 자산을 운영했던 그가 왜 이렇게 급하게 처분해야 했는지 그 배경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MC몽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 2010년 병역, 기피 논란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리를 뽑아서 군대를 피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병역법 위반, 즉 고의로 멀쩡한 치아를 여러 개 발치해 신체를 훼손했다는 혐의. 둘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허위 사유로 병역을 부당하게 연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즉 고의 발치 혐의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치아를 고의로 뽑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절차적 편법을 동원해 국가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인정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에서는 한번 강력한 구설에 오르면 법적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의 뇌리에 부정적 이미지가 영원히 각인된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동료 연예인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송활동 재개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찾아온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그는 이 3년간의 재판과 대중의 용단 폭격 이후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 법정 트라우마 증후군을 앓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해 진정제와 수면제를 상시 복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후 모든 사건에서 그가 보인 극도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태도의 배경이 됩니다. 특히 2024년 코인 재판에서 그가 3차례나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한 이유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트라우마입니다. 2024년 신동현 씨의 이름이 다시 사법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코인 상장 비리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안성현 씨와 강종현 씨 사이의 오간 거액의 자금 흐름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월경 안성현 씨는 신동현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비플래닛 메이드 엔터에 접근해 강종현 씨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며 BPM 지분 5%를 요구했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현금이 신동현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안성현 씨는 신동현 씨에게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삼성복지재단 이서연 이사장 등 재벌가 인맥을 과시하며 그 사람들이 BPM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음악만 하던 신동현 씨로서는 투자 계약의 세부 지식을 갖추기 어려웠고 동료 연예인 성유리의 남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훗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신동현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미화 7만 달러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외화 반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투자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투자가 깨지자 안성현 씨는 사실 그 20억 원은 내 돈이 아니라 강종현 씨 돈이라고 말하며 반환을 독촉했고 신동현 씨는 약 한 달 뒤 20억 원 전액을 반환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법정 출석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동현 씨의 증언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결된다고 보고 3차례나 소환했지만 그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됐음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법정 트라우마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를 허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상 중계로 증언하는 동안 그는 수면제 등을 먹고 있어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신병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기존 과태료를 전액 취소해줬습니다. 신동현 씨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해 만들겠다고 꿈꿨던 비플래닛 메이드 엔터는 결국 내부 권력 암투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피아크 그룹 차가운 회장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작된 동업은 경영 방식 차이로 끝없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2023년 5월경 신동현 씨는 SNS 라이브를 통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차 회장이 자신의 자택까지 찾아와 다툼을 벌인 뒤 너는 일 안 하고 여자친구랑 놀고 있구나 라는 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후 회사 공식 메신저를 통해 MC몽 씨를 모든 업무에서 전면 배제한다는 일방적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분 정리 과정이었습니다. 신동현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를 찾아갔을 때 돌아온 것은 더욱 가혹한 협박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영상을 성매매 증거 영상으로 프레임을 바꿔 신동현 씨의 도덕성을 볼모로 잡았고 신동현 씨의 자택에 찾아와 욕설과 물리적 협박, 심지어 온몸에 뜨거운 커피를 들이붓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지분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신동현 씨 측 주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동현 씨가 이미 회사에서 축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세팅해 놓은 인맥과 자본의 흐름은
여전히 K-팝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챔백씨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신동현 씨와 차가원 회장 측이 템퍼링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신동현 씨 본인은 이미 결별한 상태지만 그가 남긴 네트워크가 여전히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습만으로는 MC몽을 차갑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중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째 조용히 그러나 거액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언론에 알리지 않고 미랄복지재단과 희망조약돌에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직접 전화로 기부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충주성모학교에 고가의 방한 이류를 기부했고 발달장애 청년 자립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에는 자신의 곡수익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오랜 후배 이승기 씨와 함께 소외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비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단순한 이미지 세탁으로만 보기에는 그 규모와 지속성이 너무 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자본의 암투 속에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그가 스스로의 도덕적 균형추를 맞추고 내면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덜어내기 위한 절박한 후원 행위의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을 피하고 두문불출하면서도 사회에서 가장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들에게 거액을 나누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MC몽 신동현 씨는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자본 운용 능력으로 한때 수백억 원대 자산을 일군 인물. 둘째, 과도한 레버리지와 외부 변수로 인해 재무 구조가 극도로 위태로워진 인물. 셋째,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낙인 찍혔고 내부 배신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선행을 이어가는 복잡한 인간. 그는 엔터테인먼트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명암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법정과 기업 암투, 트라우마와 기부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MC몽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논란의 인물로 보시나요? 아니면 더 복잡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